하일병으로 불리는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이 발의 바깥쪽을 향해 점점 휘어지면서 발의 모양이 변형되는 질환인데요. 이 변형이나 휘어짐 정도가 심하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무지외반증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정형외과 서상규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무지외반증 사실 하일병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 좀 여성분들이 많죠? 네, 무지외반증은 여성분들에게 많이 생깁니다. 네. 연구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여성분들이 보통 85% 정도, 많게는 90% 정도 보고된 적이 있고 원인을 한번 살펴보시면 주로 이제 선천적인 원인과 후천적인 원인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선천적인 원인은 이제 주로 어머님 발을 많이 닮고요. 네. 안쪽으로 좀 휘어 있고 가족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발이 있으신 분들, 특히 평발이 심한 분들은 무지외반증이 자꾸 진행하는 경향이 또 있고요. 류마티스 또 그 통풍 같은 그런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무지외반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선천적인 원인과 더불어서 후천적인 원인으로는 신발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굽이 높은 신발을 신는 경우 앞볼이 주로 좁기 때문에 발이 안쪽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는 그런 증상들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무지외반증인데 좀 자세히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무지외반증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엄지발가락이 몸의 중심축에서 바깥쪽으로 휘는 그래서 무지가 엄지발가락이라는 뜻이고 외반이 바깥쪽으로 휜다는 뜻인데 단순하게 바깥쪽으로 휘는 것뿐만 아니라 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을 밀면서 두 번째 발가락이 약간 위쪽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압력이 두 번째 발가락 아래쪽으로 집중되면서 티눈이나 굳은 살이 발생할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관절이 탈구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탈구가 생기는 경우에 이 발가락 위쪽으로 신발에 눌리면서 이런 굳은 살, 티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발의 변형이 나머지 엄지발가락의 변형이 다른 발가락들의 변형이나 굳은 살, 또 티눈 같은 것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초기에 진단을 잘 받고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휘었을 때 이렇게 또 네.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진단 기준은 15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15도요? 진단 기준은 네. 진단 기준은 사실 그냥 눈으로 봤을 때 기준은 아니고 엑스레이를 촬영을 했을 때 첫 번째 중족골, 이제 발등뼈죠. 첫 번째 중족골과 엄지발가락이 휘어진 정도가 15도까지를 정상으로 보고 15도에서 20도까지를 경증 1단계, 40도까지를 2단계, 그리고 40도 이상인 경우에 3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이런 단계별 증상은 꼭 반드시 각도에 따라서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단계에서 약간 통증이 생기고 2단계에서 뚜렷한 통증, 그리고 잦은 통증이 발생하고 나머지 발가락의 변형이 시작이 되고요. 3단계에서 특히나 나머지 발가락의 변형이 이제 회복되지 않는 그런 고정적인 다른 변형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2단계, 3단계로 넘어가면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처럼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하셔서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엄지발가락 통증을 일으키는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단계에서 1단계에 해당되거든요. 네. 그러면 아직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1단계에서는 특별하게 치료를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근데 1단계인 경우도 일시적인 통증이 좀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엄지발가락이 약간 튀어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심해지는 시기가 있는데 우리가 감기 오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단기적인 치료를 하시고 또 통증이 좋아지면 조금 잊어버리시고 그렇게 하셔도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무지외반증을 방치하게 되면 네. 어떤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나요? 무지외반증을 방치하는 경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나머지 발가락들의 문제가 발생할 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인접해 있는 두 번째 발가락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심한 경우는 발등뼈라든가 5번째 발가락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엄지발가락이 약간 휘기 시작했을 때 초기에 조절을 하고 인지를 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심한 경우에는 이제 발가락뿐만 아니라 무릎이나 고관절, 허리의 통증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 균형이 깨지니까 무릎 맞습니다. 외에도 예. 또 다른 또 네. 그 부분이 질환을- 약간 논란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무조건 이 무릎 통증이나 허리 통증이 무지외반증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한쪽으로 압력이 집중이 되면서 몸의 균형이 좀 깨지고 다른 근육에 좀 부담을 주면서 통증이 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빠르게 좀 진단을 받는 게 좀 네. 좋겠네요. 네, 빠른- 네. 네. 말씀하시죠. 네. 네. 진단 방법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진단 방법은 첫 번째는 엑스레이를 가지고 진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처음으로 엑스레이 각도 변형 정도를 확인을 하고 나머지 발가락들에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관절염이 있지 않은지 네. 탈구가 있지 않은지 그런 점들을 확인을 하고 진단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눈으로 육안적으로 보기에도 어느 정도 진단은 되고 엑스레이를 통해서 다른 병변이 동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만약에 약간의 변형이 있는데 네. 그럴 때는 신발을 좀 잘 골라서 신으면 좀 그게 좀 도움이 될까요? 맞습니다. 신발을 잘 조절을 하시면 네. 진행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고 좀 재미있는 연구 중에 이게 아프리카 부족들에 대한 연구들도 있는데요. 네. 실제로 신발 이제 높은 굽이 있거나 뾰족한 신발을 신지 않는 그런 군에서는 거의 무지외반증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신발이 확실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초기 치료로 한번 좀 사진을 보면서 한번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네. 네, 무지외반증의 초기 치료는 먼저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보존적 치료를 고려합니다. 각도가 크지 않거나 통증이 심하지 않고 오래 지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약물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게 되고요. 약도 먹고요. 네, 진통 조절을 목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내재근 운동을 통해서 더 진행하지 않게 막아주는 운동 치료를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많이 쓰시는 것들이 이제 보조기 사용을 하시는데요. 네. 이제 교정기라고 흔히 뭐 이름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저는 교정이라는 말은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보조기가 실리콘을 착용을 해서 네. 통증을 일시적으로 잡아주는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초기 단계, 1단계에서는 보존적 치료, 이 실리콘을 끼우는 보존적 치료도 효과가 괜찮습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에 이 휘어져 있는 각도를 일시적으로 펴주니까 네. 안쪽으로 신발에 닿는 부분을 좀 완화를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자극을 덜 주면 통증이 좋아지기 때문에 보조기 치료도 초기 단계에서는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그렇군요. 평발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평발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무지외반증이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아치가 무너지고 발 안쪽이 눌리게 되면 평발이 쉽게 말해서 심한 경우는 무지외반증이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에게는 특히 깔창 치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예방을 해주고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좀 막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생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휜 정도가 좀 큰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요? 1단계에 통증이 심하지 않고 이 통증의 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경우는 보존적인 네. 치료를 할 수가 있지만 변형이 심하고 다른 보존적인 치료에 효과가 없고 6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됐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한번 좀 병원을 방문하고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보존적 치료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치료로 좀 넘어갈 것 같은데, 네. 수술적 치료 한번 보시면 네. 이게 2019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150가지가 이상 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맞네요. 네, 이 절골한 수술 방법은 엄지발가락을 절골하는 부위에 따라서 네. 발가락에서 절골을 하느냐, 중족골 중에서도 중간 부분, 원위 부분, 근위 부분에 절골을 하느냐, 고정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 150가지 수술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들마다 환자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얘기가 가는 병원마다 치료가 다르다. 수술 방법도 다르게 얘기를 한다. 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논문에 보신 것처럼 수술 방법 자체가 원래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사진에서 나오는 모양처럼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원칙은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첫 번째 중족골, 발등뼈를 바깥쪽으로 밀어서 1, 2번 발등뼈가 벌어져 있는데 그 1, 2번 발등뼈를 나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모든 150가지 수술 방법의 공통적인 목표입니다. 수술을 받으시는 것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수술 방법을 세세하게 아실 것까지는 없지만 저 1, 2번 엄지발가락이 휘어 있는데 실제로는 발등뼈, 중족골이 휘어서 엄지발가락이 휘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족골이 휘어져 있는 것을 바로 만드는 방법이 모든 수술의 공통 목표다. 환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게 재발하지 않느냐, 수술 받으면. 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 1, 2번 중족골을 나란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잘 하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금 아까 150까지 된다고 했는데 네. 그 수술 치료 방법 가운데 좀 오늘 알아볼 치료법 어떤 거죠? 네.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수술이기도 하고요. 네. 채소 침습 무지외반증 수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기존의 절개를 약 5에서 6cm 정도 절개를 하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중족골을 나란하게 만드는 그런 수술 방법과 조금 다르게 절개 부위가 굉장히 작습니다. 또 구멍을 보통 3개에서 4개, 많게는 한 5개 정도를 한 1, 2mm 정도 뚫어서 네. 그 구멍을 통해서 이제 무지외반증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몇 군데 구멍을 미세 절개를 하고 첫 번째 중족골과 두 번째 중족골을 나란하기 위해서 슬라이딩을 시켜서 밀어넣은 다음에 나사 고정을 하게 됩니다. 엑스레이를 통해서 실제 수술실에서 엑스레이를 계속 보면서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사진은요? 채소침습 무지외반증은 한 번쯤 수술을 고려하시는 환자분들께서는 요즘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네.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유가 그만큼 수술하기 직전에 고민하시는 게 아까 말씀드린 재발을 할까, 또 한 가지는 수술하고 너무 아프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 두 가지 면에서 조금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간단하니까 절개를 적게 하니까 당연히 좋을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연구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이 발달을 해왔는데 네. 1단계 수술 방법, 2세대, 1세대 수술, 2세대 수술, 3세대 수술로 좀 진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1세대 수술은 거의 한 20년 전에 나왔는데 네. 절골을 하고 고정을 따로 안 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붕대만 감아가지고. 사실 상식적으로 조금 환자분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활성화되지는 않았고요. 2세대 수술은 절골을 한 다음에 발가락 끝에서 간단하게 핀만 고정시키는 방법인데 사진에 보신 것처럼 정확하게 그러니까 첫 번째 중족골 절골 부위를 고정을 시키는 직접 고정을 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네. 결과가 또 만족스럽지만 간혹 이 수술 부위에 유압이 되면서 첫 번째 중족 골두라고 그러죠. 그 부분이 약간 위로 올라가거나 반대로 약간 내려오거나 네.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나온 3세대 수술 방법은 직접적인 고정을 나사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좀 튼튼하기도 하고 교정도 잘 되는 장점이 있어서 관심 있어 하시는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침습으로 진행되는 무지외반증 교정술 저희가 설명을 들었는데 영상으로 한번 보면서 자세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엄지발가락 부분 튀어나온 부분에 미세한 절골술을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절삭기를 집어넣습니다. 저 절삭기가 이 바늘침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네. 저게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하던 절삭기를 차용을 해서 이제 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 절삭기가 나옴으로 해서 절골 자체 하면서 절개를 적게 하게 됩니다. 바깥쪽으로 1, 2번 중족골을 나란하게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네. 그렇게 밀어넣고 나서 나사 고정을 하고 안쪽에 튀어나온 부분은 마찬가지로 절삭기로 깎아내고 추가적인 교정을 엄지발가락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행을 하게 됩니다. 한 몇 분 정도 걸려요? 수술 사람마다 시간이 다르지만? 환자분들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네. 심한 경우는 더 오래 걸리지만 일반적으로 약 20분 전후의 아. 수술 시간을 소요가 됩니다. 마취도 어떻게 해야 되죠? 마취는 일반적으로는 척추 마취를 시행을 하고요. 네. 척추 마취와 수면 마취를 병행을 하는데 척추 마취가 좀 부담되는 분들은 국소적인 마취로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척추 마취를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보니까 흉터가 조금 기존 방법보다는 훨씬 좀 적어서 부담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수술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위쪽에 보시는 사진은 이제 여성분이시고 수술하고 나서 생긴 흉터입니다. 저게 수술 직후에 찍은 사진이고요. 아래쪽 엑스레이를 보시면 수술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중족골이 많이 벌어져 있는데 그 부분을 나란하게 만들어 주고 나사를 고정시킴으로써 발이 첫 번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이 반듯하게 교정이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사실 엑스레이만 보시면 이게 채도 침습 수술을 했는지 절개를 하고 수술을 했는지 알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흉터를 보시면 구멍 뚫어서 시행을 했고 채도 침습 수술의 어려운 점은 이런 술기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정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쉽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볼까요? 같은 분이에요, 아니면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입니다. 아, 그래요? 네, 다른 분 사진이고 앞에는 엑스레이를 같이 보여드렸고요. 네네네. 이분은 수술 전후 이제 그림으로 모양으로 보시면 이 엄지발가락 휘어져 있는 무지외반증이 약 중증도 한 30도 정도 휘어 있었는데 나란하게 펴져 있는 부분. 이 수술 사진이 수술하시고 한 3개월 정도 경과했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네. 흉터가 점점 오른쪽 사진으로 갈수록 진행하면서 흉터 자체가 보통 6개월, 1년 되면 거의 수술하신 게 표시가 잘 안 납니다. 그 정도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절개를 적게 하기 때문에 흉터가 적게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3개월 뒤라고 했죠? 네. 네. 살이 찌신 거예요, 아니면 부은 거예요? 붓기가 있습니다. 네? 붓기가 약간 부어 있는 거고요. 살이 찐 건 아니고요. 아, 네. 그 절골을 합니다. 절골을. 네. 그래서 간단하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절골을 하기 때문에 이 쉽게 말하면 발등뼈가 골절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네. 쉬울 텐데 골절되면 발이 붓는 것처럼 우리가 절골을 하고 원하는 위치로 교정을 한 다음에 나사를 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압되는 과정에서 초반에 붓기가 꽤 생깁니다. 그래서 붓기가 빠지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빠지게 됩니다. 보통 네. 3개월에서 뭐 6개월 정도 사이에 붓기는 거의 회복이 되는데 그렇게 그렇군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보여드릴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마다 개인차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지 외반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전화 주신 시청자와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결됐습니다. 네, 네, 자, 어떤 안녕하세요.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20대 초반에 굉장히 많이 아프면서 네. 3단계 이상 정도 튀어나왔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60대가 넘어섰는데 네. 지금은 아프지는 않아요. 네네네. 근데 꽉 끼는 신발을 신었을 때 아프고 그 외에 헐렁한 거 신으면 아프진 않고 그렇게 3단계 이상 정도 된 것 같은데 아까 사진상 봤을 때 네. 근데 지금은 더 이상 튀어나오거나 발가락이 휘거나 그러질 않고 그대로 그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꼭 이렇게 수술을 안 하고 그냥 교정 방법을 하게 되면 네. 교정 치료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파도가 느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네.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통증은 없으신데 지금 또 더 네. 이상 변형되는 건 같진 않다. 네, 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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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외반증의 이 빈도라고 유병률이라고 그러죠. 유병률이 네. 여성분들이 한국에서 60, 70%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수술적인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안 아프신데 이게 수술을 받으실 거냐? 거꾸로 그렇게 하시라고 해도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고요. 네네네. 그리고 그만큼 수술을 안 받으셨다는 것은 생활하시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통증도 별로 없고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내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다만 한 가지 아까 교정기는 제가 좀 말이 정확한 말은 아니다고 말씀드렸듯이 네. 무지외반증이 휘어져 있는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모양 자체가.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더 휘어지지 않게만 더 휘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 원래 모양으로 수술적인 방법 말고 원래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해서 원래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 뜻은 아니고요. 신발 조절이나 활동 조절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통증을 조절하시면서 지내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시거나 교정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수술을 하시고 그렇지 않고 지금 통증이 별로 심하지 않고 생활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다면 수술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신발 조절, 그다음에 높은 교정기가 아닌 그냥 보조기를 착용한 실리콘을 착용하는 것 그런 것으로 통증이 일시적으로 심해질 때 보존적인 치료를 통해서 조절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게 암 수술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네네. 그만큼 생활하시는데 불편하면 더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화상으로는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잘 참고하셔서 교정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시청자 한 분 더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나는 이 무지 외반증이 심하다 못해 1등 발가락이 네. 휙 돌아갔어요, 완전히. 아, 발가락이 완전히 돌아갔다고요? 네. 돌아가서 있다 위에 가서 덮쳐 있거든요. 아, 아예 겹쳐져 있는. 예, 네. 예. 아, 네. 예. 그리고 통증은 어떻게 없으세요? 이 뼈가 나오는데 구둑살이 엄청 이제 심하게 베겨서 아, 아파요, 많이. 그러시군요. 통증이 네. 있으시군요.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 단계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네. 자, 네. 그러면 원장님하고는 직접 상담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몇 가지 안녕하세요. 여쭤보겠는데요. 네. 금방 말씀하신 부분이 엄지발가락 말고 나머지 발가락도 불편하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나머지 발가락은 불편하진 않아요. 못 나게는 못 났는데. 네. 근데 엄지발가락이 너무 돌아가서 네. 뼈가 툭 태난 데가 계속 그 구둑살이 베기면서 네, 네. 엄청 아파요. 거기가 계속. 네. 뼈. 이제 지금 말씀하신 정도라면 사실 수술적인 치료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엄지발가락이 많이 휘어 있고 굳은 살이 생기는 것은 그쪽에 압력이 집중된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발에 굳은 살이 안쪽에 생기든 바닥 쪽에 생기든 다른 어느 군데에 생기든 발에 생기는 굳은 살 티누는 그쪽에 압력이 집중돼서 생기는 것이라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 압력을 줄이는 방법은 이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뼈를 교정함으로써 굳은 살이나 티눈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은 살이나 티눈이 생길 정도로 아프시다면 기본적으로는 보존적 치료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좀 고려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경우에 휘어져 있는 각도에 따라서 각도가 약 40도 이하로 그래도 비교적 휘어진 각도가 좀 적다면 채도 침수 수술로 가능하고 만약에 각도가 더 휘어 있다면 절개를 일부 하는 수술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0 하나요. 아, 71살이신데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수술에 대한 좀 두려움이나 부담감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제가 수술하신 분들 중에는 80대 분들도 계신데 아, 그러세요? 요즘 이제 나이가 꼭 그런 활동력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70대이신 분들도 운동이나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더 많이 하는 것을 목표로 하신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를 하시는 게 좋고 그런 경우에 수술의 회복이 좀 빠르고 통증도 좀 적은 그런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상으로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습니다만요.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또 어떤 수술 방법이 있는지 설명드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주변에서도 정말 무지외반증 그 수술 사례를 좀 많이 봤거든요. 네. 보니까 뭐 좀 흉터도 좀 크고 통증도 좀 심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이제 수술 절개 부위가 클수록 아, 이제 통증도 크고 회복도 좀 오래 걸리고 상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단정적으로 제가 채도 침수 수술만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이제 150가지 수술 방법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지만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이게 이 암 수술이 아니라 말씀드렸는데 네. 수술했는데 몇 달 동안 너무 아파서 활동을 못한다. 아. 이걸 제일 걱정하십니다. 직장 생활도 문제가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채도 침수 수술의 장점은 수술 직후의 통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 6개월, 1년 지나가면 사실 통증이라는 게 별로 차이가 없어요. 절개를 하신 분들도 당연히 1년 지나면 별로 안 아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수술 직후 보통 6주 정도 전후까지 통증이 적다는 장점이 있고 절개 부위가 당연히 작기 때문에 지금 저기 사진 보신 경우는 이분은 한쪽은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시고 한쪽은 절개를 안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본인이 스스로 비교가 되셨는데 네. 그래서 이런 채도 침수 수술의 방법은 이 뼈를 절골하는 기계가 전에는 그냥 톱처럼 면으로 생겨 있었는데 지금은 선으로 돼 있는 이 바늘침처럼 생긴 절삭기를 가지고 절골을 함을 통해서 흉터를 적게 남기는 수술을 통해서 뭐 출혈이나 통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절삭기 기술의 발전인가요,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이 절삭기 기술의 발전은 사실 이 약간 비유하자면 네. 제가 의과대학 학생 때 제가 이제 참관했던 위암 수술은 전부 개복 수술 다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복강경 수술을 대부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개복 수술 거의 안 하시거든요. 지금도 로봇 수술까지 나와서 하고 네.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의학의 발전이라는 것은 결과가 실제로 암 치료하는 결과가 똑같다 하더라도
점점 환자분들이 수술 후 회복 과정이나 복귀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무지외반증 수술도 그런 식으로 점점 발전하고 있고 이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 논문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논문이 사실은 의학적인 근거가 됩니다. 환자분들 치료할 때 마음대로 치료를 하는 게 당연히 아니고 이런 근거가 2000년도에는 거의 이런 무지외반증 채소침수 수술이라는 논문이 없다가 2010년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1년에 60개, 70개씩 논문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환자분들의 관심, 의사들의 관심도 많아지고 있다. 걱정하시는 부분, 수술 후의 통증이라든가 흉터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방법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네. 논문들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발가락 그 관절 운동 범위가 좀 줄지 않을까 이렇게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절개가 커지면 네. 그만큼 수술 부위에 유착이 생기기 때문에 네. 수술의 유착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개 범위가 크고 골막을 많이 벗겨내는 절개 수술을 하는 경우에 유착이 그만큼 많이 생기고 수술 후에 여기도 논문에서 제가 가져온 것인데 수술 후에 약 6주 정도 후에 봤을 때 이 각도, 관절 운동 범위가 실제로 절개를 안 안고 채소침습 수술을 한 경우에 각도가 훨씬 더 좋고 그로 인한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6주까지 많이 좋습니다. 중요한 차이는 제가 무조건 이것만 좋다 이 말씀은 아니고 결과가 9개월, 1년 지났을 때는 두 가지 다 결과가 괜찮습니다. 하지만 수술하고 나서 한 달 반 정도 경과 시점까지의 결과가 훨씬 더 좋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특징이 그러면 아무래도 좀 절개가 적다. 네. 빨리 좀 회복한다. 네, 네.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수술 시간이 약 20분 정도 소요되고요. 그래서 수술 시간도 길지 않고 보통 수술을 하게 되면 절개를 많이 5cm, 6cm 하는 경우에 절개한 부위를 봉합하는 데만 시간이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채소침습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 봉합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요. 흉터도 작고 운동 범위도 좋다는 장점. 수술 당일에 보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입원 기간도 보통 수술 후 2, 3일 정도로 길지 않기 때문에 수술 복귀하시면서 환자분들이 가지고 오신 짐을 직접 들고 그냥 퇴원하시는 그런 상황이고 양쪽 수술도 동시에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좀 중증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수술을 좀 해야 되나요? 채소침습 수술로 모든 경우에 시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고요. 네. 이 각도 변형이 40도 이상으로 심하다든가 아니면 다른 발가락에 동반된 어떤 관절염이나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절개를 해서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절개를 하는 목적은 뼈를 확실하게 제거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관절이 너무 많이 휘어서 연부 조직의 성형술을 같이 시행을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지금처럼 5번째 발가락에 네. 소금막류 변형이 심해서 굳은살이나 티눈이 같이 발생한 경우는 절개를 같이 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60세 여성분이시고 이분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동반이 되신 분이라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굳은살 티눈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을 해 있습니다. 신발 네. 신을 때도 굉장히 불편해 하셨고요. 이런 경우는 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가 좀 이거보다 더 심한 경우가 아닐까 그러실 생각도 수도 있는데요. 드는데요. 지금 환자분이 거의 50도 정도 변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 정도 변형이 굉장히 심한 분이고 전화 주신 분도 비슷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네. 됩니다. 물론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알겠지만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변형을 하고 이분은 핀을 고정을 시켰고 네. 두 번째 발가락에도 약간 길이를 줄여줌으로써 1, 2, 3번 길이를 나란하게 포물선을 맞추는 목적으로 수술을 시행을 하고 5번째 소금막류 쪽도 뼈를 교정을 해서 안쪽으로 이제 변형을 교정을 한 모습입니다. 네. 네, 생각보다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도 많이 하시네요. 네, 저희가 예후가 좋은 사례 소개드렸는데요. 환자마다 개인차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복 후 관리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수술 후 관리는 네. 빨리 회복하시는 분들과 좀 느린 분들이 좀 차이가 좀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는 보조 신발, 특수 신발을 약 4주 정도 신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바닥이 좀 딱딱한 어떻게 보면 바닥 깁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발목을 움직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보행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수술 후에 약 소독은 보통 2, 3일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소독을 하시고 2주째에 붙여뒀던 테이프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 절개를 적게 하기 때문에 봉합도 거의 하지 않고요. 그냥 테이프로 그냥 피부에 붙여놓고 2주 뒤에 이 테이프를 제거하는 식으로 회복을 하게 되고요. 샤워는 2주 뒤에 상처가 낫고 나면 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핀 제거가 핀 제거도 약간은 이제
의견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저는 3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핀을 간단하게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요.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네. 무지 외반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네. 이제 신발 조절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신발을 예쁜 신발은 주로 발에는 좀 해가 되는 신발이 많습니다. 저는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네. 무조건 예쁜 신발 신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또 이 원하시는 만큼 또 그런 조절을 하시는 건데 다만 이런 예쁜 신발 이제 발에 좀 불편한 신발 신으시더라도 상시 신지 마시고 다른 편한 신발과 병행을 하시면 발 건강을 유지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서상교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에 꽉 끼는 신발 좀 될 수 있으면 피하시고요. 볼이 넓고 넉넉한 신발을 신는 게 무지 외반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닥터큐 네오만하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욱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